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해 있는 8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배우분께서 이 현장을 분양받았다고 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지 못하고 이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찾아온 건 아닌데요. 제 고객분께서 이곳을 콕 집어서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전에 답사도 왔는데 집도 괜찮아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분께서 보시고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께서도 양평 지역을 찾으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그분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맞춤형 분양이 가능한데요. 기본 설계가 있는데 기본 설계대로 분양도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구조 변경해서 또 분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장 마감재, 외장 마감재, 인테리어, 구조 모든 것들을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맞춰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났는데요. 이 모델하우스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요렇게도 설계가 가능하구나, 또는 나는 요렇게 해서 좀 설계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현장 바로 옆에는 산책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마을 입주민들이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이 단지가 완성되면 단지 안쪽에도 따로 별도의 산책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지 안에 산책로를 사용을 하시거나 밖으로 나와서 이 산책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산책로가 확보가 된 셈입니다. 또 단지 앞에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악취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또 이 위에 올라와서 육안으로 살펴봐도 수질 상태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단지가 완성이 되면 상당히 운치 있어 보이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걸어 내려가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로변에서 이 단지가 있는 곳까지 500m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외길 상태라서 정비가 좀 필요하겠구나, 도로 확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서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양평군하고 현재 협의가 된 상태라서 이 도로는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정비도 깔끔하게 할 예정이니까 단지가 완성이 되면 이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길 자체도 상당히 쾌적해질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부터가 1차 단지입니다. 여기서부터 1호, 그 다음에 쭉 가면서 2호, 3호 이렇게 되는데요. 모델하우스로 촬영해서 소개할 집은 5호 라인이 되는데 5호 라인도 분양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촬영할 집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5호 라인을 촬영을 한 건데,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내장 마감재, 외장 마감재 모두 선택 가능하고, 구조도 기본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부 구조 얼마든지 변경해서 맞춤형으로 지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 양수역인데요. 이 양수역 주변에 표준구를 포함해서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들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양수역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다 라는 거, 요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이 있는 저 모델하우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단지 앞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지나서 1차 단지가 있는 곳에 서 있는데요. 현재 1차 단지는 막힘없는 라인 쪽이라 그러면 저 앞에 두 개의 필지가 남아 있고요. 이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하나,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1호 세대 골조가 올라가 있는 세대였는데요. 맞춤형으로 가능한 앞쪽 라인은 저기 두 개 필지고요.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분양이 가능한 두 세대는 이 옆에 하나와 1호 라인 하나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차는 다 이 뒤쪽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쪽 라인을 선호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서둘러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 하우스는 전체 대지가 90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1층, 2층 포함해서 38평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이 20평, 2층이 18평입니다.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외장은 현무암, 스타코를 적절히 혼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이 가능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외장 마감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하우스 아래쪽에 보면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약 5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커피숍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도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커피, 화장실, 그 다음에 헬스장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대는 벙커 주차장이 있으면서 이쪽을 통해서도 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문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벙커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널찍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7m가 넘으니까요, 차량 2대 주차하고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있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쪽에는 수도, 곳곳에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 벙커 주차장인데, 제가 자동 주차 셔터는 여쭤보니까 기본 옵션은 아니고 추가 옵션 항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주차를 하고 나서 이 문을 통해서 열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대문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마당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마당이 나오는데, 이 타입은 마당이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방부목 테라스가 있는 저 앞쪽까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인데요. 맞춤 설계가 가능하니까 마당을 기역자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일자 형태로 만드셔도 되겠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방부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의 전원주택 이 거실 앞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문을 열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조차 모두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춤 설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인데, 방화문이 이 앞쪽이 핑크 골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도어락은 기본입니다. 다 설치가 되죠. 세대 현관은 이렇게 세로가 조금 긴 편입니다. 신발장은 이쪽에 이렇게 3칸, 그리고 허리춤에 오는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신발 수납이 가능하니까 신발 수납은 기본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이다 보니까 이 5호주택은 중문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문 설치를 안 해놨는데, 중문도 원하는 대로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이 타입의 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실이 이 세로가 조금 더 긴 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요청을 하셨겠죠. 또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 거실을 좀 살펴보니까 특이하게 전기 콘센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저쪽에 또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이 건축을 하신 분께서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곳곳에 좀 있어야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곳곳에다가 전기 콘센트를 좀 많이 만드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 벽면이 현재 벽지가 아니라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만 칠한 게 아니고요. 8번 정도 더 칠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까지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호는 이건 창호 사용이 됐습니다. 시스템 창호인데요. 거실 쪽은 틸트 기능이 없지만 위에 올라가면 틸트 기능이 있는 그 창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저쪽이 남서향, 이쪽이 서향쯤 되더라고요.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면에만 이렇게 창을 만든 게 아니라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4인용 식탁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디귿자 형태로 주방을 설계를 하셔도 좋겠죠. 식탁 자리 뒤에 이렇게 창을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식사하면서 밖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리도 뭐 2대, 3대 충분히 원하는 대로 넓혀서 확보를 해달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맞춤형이 가능하니까요. 이 주방은 11자 형태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보조 쿡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11자 형태니까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까지 다 채워져 있어서 주방의 수납 공간도 기본 이상 가능하고요. 창은 이렇게 하나로만 쭉 통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쪽에 싱크볼, 일반적인 형태긴 한데요. 모두 한샘 정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다용도실이 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 텐데, 다용도실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안쪽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V자 모양, 기역자 형태인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5m가 넘습니다. 상당히 깊숙하고요. 현재 여기는 이렇게 좀 단차가 더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현재 이 집은 이 정도 단차만 더 내려간 것 뿐이고, 새로 설계하는 집들은 이거보다 더 낮춰서 이 구간 자체를 서서 다닐 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또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을 놓고 여기를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차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였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요만큼의 단차가 있고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딱 서서 있을 정도만 되는데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기에 세탁기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안쪽까지 해서 넉넉한 다용도실 살펴보셨습니다. 이 타입은 1층에 방이 있는 타입입니다. 1층 방은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님들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이 방에는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또 이 타입은 특이하게 이 1층 방에 저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쭤보니까 이 타입을 설계 요청하신 분은 반려동물을 좀 많이 키우신다고 해요. 고양이들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고양이들을 저 안에 두고 이렇게 고양이들만의 보금자리, 이런 형태로 설계 요청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또 이 집은 거실 포함해서 각 방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층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없네 하실 수 있는데, 화장실이 반층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 우측에 이렇게 1층 화장실 겸, 그러니까 1.5층 화장실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화장실이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넉넉한 편인데요. 양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칸막이 샤워부스가 아니라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고가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반도 되어 있고요. 위에는 2단 수납장, 또 바깥으로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 환풍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1.5층의 화장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반층 더 올라오면 수납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 2층에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작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 집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나는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완벽한 거실처럼도 설계하실 수 있겠죠. 자, 2층 거실 공간에는 따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터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2층에 중간방 정도 됩니다. 2층엔 방이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중간방에 해당합니다. 이 방도 상당히 공간이 널찍한 편입니다. 그런데 2층 방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이분은 1층 방에는 에어컨은 필요 없었던 것 같고 2층 방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가 살짝 긴 중간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은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욕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안방 공간이 됩니다. 여기도 넉넉하게 확보 잘 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방이니까 에어컨은 하나 있어야겠죠. 또 이쪽으로 해서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이쪽이 북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방향이 아니라 이쪽 벽면 쪽이 현재 북향 방향인데 북향 방향에는 특히 단열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남향 쪽이나 남서양 쪽은 해를 좀 많이 받는데 북향 쪽은 상대적으로 빛을 받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단열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결로 같은 거를 사전에 좀 많이 차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시공을 했다라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창 이쪽으로 또 기역자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의 채광도 좋은 편이고 안방 창에 이렇게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틸트 기능이 있으니까 전부 개방을 안 하고도 환기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드레스룸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드레스룸도 설계 변경 가능합니다. 구조도 그렇고요. 북박이장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저 끝에는 이렇게 화장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안쪽이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세면대 라인은 이 상판을 좀 길게 만들어서 이 위에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도 해놨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에는 3단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1층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있고요. 그리고 문 뒤로 해서 이렇게 욕조 설치가 또 되어 있으면서도 이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까지 따로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안방 욕실 상당히 넉넉하고요. 또 환기창도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와 옥상을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층에서 나오면 여기가 베란다 공간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 공간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여기에도 이렇게 창으로 막고 또 지붕까지 막아서 저 앞까지 막으면 이 공간 자체는 추가로 또 사용이 가능하겠죠. 현재도 사용은 가능한데 이 전체를 막게 되면 더 아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세로가 이렇게 좀 긴데요. 공간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추가 시공을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넉넉한 공간으로 베란다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계단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현재는 이 옆에 난간은 이렇게 손잡이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다 또 추가로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비어 있으니까 위험해 보여서 여쭤봤는데 당연하게도 다 막아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고요. 자, 여기는 현재 이렇게 위에가 다락이 아니라 옥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간을 좀 둘러볼게요. 자, 이 안쪽까지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쓰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하지만 이 옥상 부분을 다락으로 또 설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쪽은 다락 공간, 이 한쪽만 이렇게 테라스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차 라인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 되어 있는 이 라인까지라고 하고 원래는 2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라인은 살렸다고 합니다. 이 라인을 살리고
이 차는 저쪽 나무 있는 쪽, 예,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3차는 자, 1차, 2차, 그리고 저 뒤로 해서 3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차 라인은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1차가 있는 라인 쪽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1차 라인 쪽은 그래도 오폐수 직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쪽 3차 라인에 가시면 보전관리 지역이라 오폐수 직관은 아니고 하수처리는 개인 정화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델하우스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타입처럼 짓거나 또는 이 옆에 있는 다른 땅들을 선택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5억 1천만 원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합니다. 뭐 옵션에 따라서 조금 건축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제가 오늘 촬영해서 소개해드린 이곳은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이라 분양가는 따로 확인받지는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나는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한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넓은 평수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